그럼 11월 모임의 2부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프로그램은 줄기총에서 함께 고벤처 포럼과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토크 컨설트 팁스 프로그램에 투자받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5분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 이태경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재단의 천해철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페이크로 벤처스의 김기준 파트너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박효순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간단하게 팁스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 5분의 대표님 차례차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팁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팁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R&D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점이 뭔가 하면은 많은 R&D들이 기술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시장에서 실패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스의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국가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이런 민간 운영 기관들이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할 만큼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R&D 과제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실제 시장성이 있는 하나의 R&D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팀장님께서는 혹시 팁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TO가 10개에서 이제 9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도 7개 TO에서 이제 여태까지 쓴 게 2개 썼는데요. 아마 이제 그 홈페이지 상에 양식이 올라와 있는 운영기관이 뭐 저희가 유일하다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식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R&D 신청하시면서 그냥 같이 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R&D로 평가를 전혀 안 하고요. 일단 사업성이나 그 다음에 회수 가능성 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R&D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캡스톤 파트너스 송가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가 보는 팁스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말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경제하에 가장 정말 벤처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투자기관을 믿고 저희의 투자를 믿고 저희의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저희가 투자한 돈의 5배부터 한 7배까지 넣어주시는 그런 혜택은 저희에게도 혜택이고 저희 투자 받는 기업에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그 인터넷 모바일 쪽에 주로 회사들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우리 여기 카이트 창업재단만큼은 아니지만 제조업에도 저희가 그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그 투자해서 해외에 특히 중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이제 팁스 프로그램 관련된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냥 저희한테 그 팁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느껴지는 바 이런 걸 잠깐 생각해봤는데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 든든한 우분, 형님 뭐 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아주 초초기에 투자를 하는 그 VC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숫자를 세봤는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36곳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22곳이 서비스가 없는 상태의 팀이었었어요. 그만큼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팁스 프로그램의 이제 적절한 영역이 이제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을 역시나 초초기로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다른 서비스나 게임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승부를 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하고 싶어도 또 한편으로는 이 그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하던 대로 초초기 투자를 그 기술 기반 기업에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든든한 부분, 이렇게 저희한테는 좀 와닿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샤 박현준입니다. 그 앞서 대표님들께서 이 팁스가 그 투자사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창업팀에게 가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초반에 어떤 프로덕트를 생각을 했을 때 초반에 그 제품이 과연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사회 가치를 주는 것인지 확인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금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초기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서 그 단계를 넘지 못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사 입장에서는 그 어느 정도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 뭐 2, 3억에서 많게는 한 5억에서 7억 원 정도의 그 정도 자금이 필요하지만 투자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바로 누군가에게 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사에게는 1억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초초기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어떤 기회를 열어주고 창업팀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도의 신뢰만 얻을 수가 있다면 충분히 뭔가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팁스라고 해서 좀 다른 기준을 갖고 바라보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초기 창업팀을 고르는 어떤 그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창업팀을 뽑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존재하는 시장인가, 매력적인 시장인가를 보고요. 그 시장에 대해서 적합한 팀인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약간 정성적인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팀이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서 결국 이 팁스와 연계를 해서 투자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팁스에 대한 제너럴한 발표를 여쭤봤더니 각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5개의 대표님들 모두 더 좋은 벤처기업을 본인의 회사로 데리고 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벤처 기업 혹은 예비 창업자님들께 본인 회사로 오면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시간을 주면 오히려 저희가 좀 더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자리는 쉽게 이런 관점에서 팁스를 바라보는 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간부터 송강 대표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부터 해야 되나요? 네네. 예. 저희 회사로 많이 오시는 거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카이트가 일단 제조업에는 뭐 카이트 잘하시니까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태경 대표님 굉장히 또 훌륭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태경 대표님 밑에서 많은 가르침을 배운 기업들이 제대로 보면 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는 뭐 이태경 대표님 손을 좀 보신 이후에도 저희 투자할 수 있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K큐브하고는 저희하고는 약간 경쟁이긴 한데요. 네, K큐브에서 한국 시장을 선점하시고 저희와 함께는 중국 시장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도 저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패스트트랙에는 굉장히 적게 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도 가셨다가 저희로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에서 검증해 주시면 그때 송강 대표님을 찾아뵈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얘기는 안 하고 남의 회사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김기준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36군데 투자를 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2개 회사가 게임 회사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패밀리 문화라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저녁에 자리를 만들어서 어쩔 때 이제 주제를 드리기도 하고 어쩔 때 진짜 그냥 술만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서로 모여서 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12개 게임 회사들이 먼저 출시해본 대표님이 이렇게 마케팅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좋네, 이거는 안 좋네, 이런 노하우들을 계속 쌓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게임이 나올 다른 패밀리 대표님들한테 그것들을 전수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기술 기반 기업 묻지마 투자합니다 이런 거를 한번 그냥 내걸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뭐 6곳, 7곳 정도를 기술 기반 기업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계속 매달 모이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일들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기술 기반 기업을 투자하더라도 제조 이런 쪽을 보진 못하고 바이오나 이런 쪽을 보진 못하고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쪽에 기술 기반 기업을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시멘틱 검색을 하는 데도 있고 뭐 빅데이터를 좀 보는 것도 있고 여러 분야의 이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였을 때 과연 뭐 공통 주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번 주 화요일이 저희 또 패밀리데이였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앉아서 이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고 들어봤는데 그 다른 영역의 기술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뭐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공통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또 거기서 서로 다른 이제 쌓인 노하우들이 공유되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드리는 뭐 법률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이런 거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도 투자한 이제 회사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이제 서로 밸류에드 하는 게 저희한테는 아마 그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투자한 회사들이 서로 함께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어떤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투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만큼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써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가족 같은 어떤 그런 문화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실제 현재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조언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세무나 회계, 그 법무 이런 일반적인 어떤 경영 지원 파트를 저희 내부 인력으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홍보, 그 외에 뭐 소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전문 인력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에 가장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 이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거의 공동 창업자의 어떤 수준으로 같이 끊임없이 고민을 해드린다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실행이 있죠. 그 실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어떤 전문 스태프들이 해당 마케팅, 홍보 데이터 분석 아니면 그 개발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면에서 전문가들도 많이 보유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아주 초기에 여러 가지 방면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태경 대표님. 아까 이제 송강 대표님이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좀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지금 틱스 운영 기간이지만 같은 약간씩 좀 스테이지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다 투자사고 고위 물론 저희가 다 초기 기업 투자합니다만 이제 여기서도 다시 극초기 기업이냐 아니면 이제 초기 기업이냐 이런 데서 조금 스테이지 좀 차이가 있고요. 사실 이제 아마 저희나 이제 패스트트랙 아시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초기 기업 중에 좀 더 극초기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캡스톤이나 K큐브는 이제 그 초기 기업 중에서 조금 살짝 뒷단일 수 있고 카이스트는 약간 중간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감안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그 좀 이제 한테 맞는 이제 저희 또 이런 기관을 찾아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좀 약간씩 분야가 잘한 분야가 좀 다릅니다. 카이트는 뭐 예를 들면 확실히 하드웨어 쪽 강하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또 ICT 쪽 많이 겹치긴 한데 거기서 조금씩 호불호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 궁합을 잘 맞추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는 좀 완전 극초기부터 저희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일단 뭔가 과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팀이 구성이 돼 있으면 저희가 이제 투자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극초기 기업들을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고 같이 함께 가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처음부터 같이 이제 공유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전담하시는 파트너들로 약간씩 또 개인적인 이제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맡은 팀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한 2, 3주에 한 번씩은 계속 미팅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적게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그룹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초기 방향 잡고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에서 이제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또 그리고 저희도 뭐 공식적인 패밀리에 따로 없지만 또 저희 팀들끼리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팀들이 있으면 서로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보다는 이제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지만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돈 외의 것들에서 좀 더 많은 가치를 창업팀에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자금적인 지원보다는 엑셀러레이팅에 좀 더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이스트 재단의 천태철 팀장님. 카이스트 창업가 재단이고요. 저희가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울 운영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에 있고, 저희가 지방에 있고, 또 이제 분야도 제조 쪽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이제 다른 데 다 알아보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일단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부산에 있던 이제 졸업을 어떤 박사님이었는데 대전에 꼭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2주 때문에 못 오겠다. 그러더니 다른 운영기관에서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거지를 다 판교로 옮겼다고.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 서울로 옮기시는 거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참석 못했지만 이사장님께서 이제 나노 쪽 소재 뭐 이런 쪽 이제 박사 학위랑 그다음에 상용화 뭐 이런 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술 베이스를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투심이를 이루시는 분들이 이제 다 그 대전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CEO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쪽 아이템들이 오면은 좀 기준이 높고요. 그분들이 재밌어 하시는 아이템이 오면 좀 너그럽게 많이 봐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기관들도 이제 잘 해주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중기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혼나는 게 이제 밸류를 많이 쳐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면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기술 분야의 대표님들께서는 더 카이스트 창업가 재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 같아요. 카이트 창업재단 계속 네.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릴 건 혹시 소은근 대표님께 가시면 중국 쪽의 텐센트 펀드니까 중국 진출에 혹시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가 성공은 많이 못했습니다만 개수로는 저희가 80,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80여 개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3억에서 5억 단위로 굉장히 소액으로 초기에 투자한 거 포트폴리오가 한 60여 개 되거든요. 그래서 기수에서도 많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에 관한 특히 저희가 게임 포트폴리오가 한 4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K큐브를 열심히 배치마킹해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세미나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특히 이제 중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에 진출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회사와 중국의 텐센트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2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저희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물론 일부는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큰 성공을 거두고 지금 또 그 큰 성공을 대내려고 좀 하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야에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2개의 포트폴리오가 중국 시장에 저희의 도움을 얻어서 중국 시장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펀드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면 저희가 한 거의 2,000억,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잘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서 캡스톤의 안에서 자금의 수요만큼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번 저희와 인연을 맺은 다음에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한 창업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기창업펀드를 이번에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의 에코시스템에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저희와 같이 연합을 맺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라이머 이태경 대표님은 다음 출신이시잖아요. 혹시 다음 카카오와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제가 이제 이건 좀 오프트레코드로 얘기했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음 카카오 쪽에서 한번 M&A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아쉽게도 저희 프라이머 팀이 XCC 오히려 네이버 쪽은 두 팀이 있는데 아직 아쉽게도 다음 쪽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카카오는 저희가 이제 그쪽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저희 팀 포트폴리오 팀 중에 사실 이제 에듀페이퍼 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첫 번째 우선 투자를 다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 내기 전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분명히 이제 다음 카카오 쪽하고는 저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떤 스타일이나 전략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원래 이 토크 콘서트는 박희은 이사님께서 사회를 해주시는 것인데요. 지금 잠시 장소적인 착오가 있어서 현재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박희은 이사님 오시면 더 큰 박수 맞이하고 토크 콘서트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 청중에서 하고 싶으신 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메인 질문하고 청중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팁스 프로그램에 잘은 모르지만 들은 걸 종합해 보면 초기에 창업하는 친구들보다는 한 중기 정도로 어느 정도 성장한 대표들에게 좀 더 맞진 않은가, 그분들을 조금 더 큰 플레이어로 키워서 성공 신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혹시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패스트트랙 아시아부터 들어보는 게 이번 순서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초기에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더 초기 쪽에 맞춰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일수록 이 팁스의 어떤 혜택이랄까 그 영향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기 기업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로도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박 팀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초기, 중기를 뭐로 나눠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기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R&D라는 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정도는 되는 걸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사실은 팁스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이제 정상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데스벨이라는 게 더 깊고 길게 남아있는 이 R&D의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쪽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조 쪽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투자 5억 R&D 해도 약간 좀 성장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택도 없이 모자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동안 저희 자금 지원을 받고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모델로 이제 생각을 해서 R&D 끝나서 본격적인 매출보다는 시장에 이제 이런 제품이 나왔다라는 걸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초기냐 중기냐도 이제 사람들마다 주관이 좀 달라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차고도 있고 여러 가지 오차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팁스의 성격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충분히 내서 그래서 최소한 10억 이상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팀도 같이 팁스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넉넉한 자금으로 또 다음 후속 투자를 받을 때까지 더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시리즈 A 투자 받기 좀 검증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은 더 그럴 테고 일반적으로 R&D 과제 자체가 일반 이제 온라인 서비스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말하면 돈이 그만큼 후속 투자 받을 때까지 많은 돈이 좀 더 초기에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팁스가 그런 시드머니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엔젤 투자에 좀 가까운 1억이라든지 좀 비교적 소규모의 금액을 투자받는데
5억에 이제 뭐 1+1에서 총 7억 정도 지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성과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시리즈 A 나누는 B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청중분들 중에 벤처 투자자님들께 질문이 있으실까요? 더 퍼스트 핑키는 잤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도 투자 받는 게 상관없을지 아니면은 그 개인 사업자라든지 뭐 사업자를 꼭 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좀 궁금합니다. 그냥 제가 뭐 아마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성과가 날 때까지 이제 직장하면서 이렇게 병행하시는 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를 유치하시는 시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마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뭐 이게 회사를 뭐 개인 사업자를 하느냐 법인을 하느냐를 떠나서 최소한 그 멤버 중에 일부는 아마 풀타임으로 올인하시는 걸 바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돌아갈 직장이 있는 사람이고 배수질 안 치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필요 없겠지만 일부는 파트타임, 일부는 풀타임 할 수 있으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파트타임으로 배수질을 안 친 상태에서 뭐 하다 안 되면 그냥 직장 가시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도 앞에 잠깐 나왔지만 좀 치열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최소 한두 분 정도는 아마 풀타임으로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뭐 법인이냐 뭐 개인 사업자냐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그 투자 받는 게 반드시 그 R&D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팁스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것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팁스 프로그램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약간 기술의 장벽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두 개가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부분 좀 논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엣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지금 창업융합 복수 전공을 하는 차창욱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중국 유학생이라서 국적이 중국이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창업융합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창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팀을 짜갖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근데 혹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도 혹시 이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의 지분이 어느 80%, 3분의 2 이상이 되면은 지금은 팁스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은 이거는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이 100%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회사가 있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한, 그리고 그 회사가 한국에 있는 그 국민들을 뽑아서 직원으로 쓰고 있는 한 이 팁스는 풀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외국인으로 3분의 2 이상이면 어렵습니다. 네, 전 이쪽에. 예, 비콘 기반의 인도 LBS를 개발하고 피플랜테크의 원성표라고 합니다. 저기 팁스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TO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각 벤처 캐피탈 쪽에서요.
근데 거기 투자한 회사의 이력을 보면 저희랑 100%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 유사하다라고 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유사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랑 더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면 그쪽을 먼저 지원하는 게 좋습니까? 케이크부 김기준 선. 완전히 진짜 경쟁 서비스다 하면 아무래도 투자사들이 생각할 때 좀 부담스럽긴 할 거고요. 특히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이는 거를 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 경쟁 서비스를 하는 대표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셨을 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하신 것처럼 뭔가 같이 협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뭐 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경쟁입니다. 그렇지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가 있고요. IoT 분야도 제가 보기에는 워낙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뭐 경쟁이나 지금은 경쟁이지만 뭐 상관이 없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제약회사의 온라인 마케팅, 이마케팅을 하고 있는 온헬스넷이라는 회사의 김성진 대표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 대부분 그 비즈니스가 IT 쪽에 뭐 서비스, IT 뭐 솔루션 개발, 애플리케이션, 뭐 IoT, 뭐 ICT 뭐 많은데요. 저희는 그 제약 쪽의 마케팅의 새로운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걸로 서비스를 해서 매출까지 올렸는데 혹시 그런 분야도 관심이 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면 그쪽으로는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이쪽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투자 대상 자체는 사실 이제 뭐 팁스를 논하고 이제 팁스를 예외로 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는 아마 각 투자사들의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분야인 것 같고요. 아마 팁스로 하시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성이나 기술성에서 송영관 대표 말씀하신 엣지가 딱 보이셔야 되는데 아마 기술성 부분은 그러면 엣지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진짜 글로벌 시장성 부분에서 확실한 엣지를 정말로 이제 심사위원들 어필하실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실 수 있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난이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팁스가 아니더라도 창투사의 투자 영역으로는 저는 사실 우리가 그 IT 분야를 뭐 넓게 보면 뭐 IT가 아닌 것도 있고 IT가 아닌 것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기 본인의 그 팀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겠다 어떤 것든지 어떤 인더스트리인지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절대 환영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그런 팀이 적어요. 뭐 본인이 그런 의지가 확실하고 그렇다 그러면 언제라도 저희는 웰컴입니다. 뭐 더 덧붙일 말 있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지금 하고 있는 정덕대라고 합니다. 뭐 팁스가 아니더라도 뭐 투자에 관련한 뭐 간단한 문제인데요. 어떤 시장성이 확보되거나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엣지가 있다거나 큰 뭐 밸류가 있는 경우에 꼭 법적으로요. 완벽한 상태여야지 뭐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우버와 같은 거를 저희가 준비해서 작년에 이리오라는 걸 똑같은 걸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을 했거든요. 근데 뭐 개인 투자도 받고 미국 쪽에 뭐 개인 투자를 좀 받았는데 뭐 이번에 엄청난 벽에 부딪혀서 사실은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뭐 스탑 됐고요. 다른 쪽으로 좀 또 스타트업을 좀 뭐 연결된 걸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완벽한 보완이 돼야지만 어떤 뭐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좀 투자자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자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투자를 하면 사실 거기는 초기 투자가 아니라 저 뒷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 투자자는 어느 정도는 아마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하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정말 말씀하신 게 정말 시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거다. 이제 소위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그렇다면 저는 한번 베팅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제 조금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하이 리스크인데 잘 돼도 로 리턴인 분이 계세요. 그러면 좀 이제 좀 갑갑해지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완벽하게 법적으로 사실 모든 게 다 깔끔하다. 그렇게 사실 된 그런 기업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스타트업들 중에. 네, 그런 것들 좀 더 한번 문을 두드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덧붙일 말씀 없으세요?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법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이라는 게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을 규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바꾸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그리고 결국 그 법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마이크가 오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캐시마이라는 그 광고 기반형, 게임 기반형 광고 플랫폼을 개발한 이영박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의 꿈을 꿈고 혼자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게임까지 거의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의 지원을 이제 제가 투자를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서 개발하고 혼자서 마케팅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만약에 투자를 좀 더 받으면 좋은 팀원을 영입해서 좀 더 좋은 회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약점이 돼서 혹시 좀 제약사항이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역시 또 호불호 자꾸 이제 호불호 말씀하는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투자자마다 달라요. 근데 아마 대다수 투자자들은 아까 제가 그 풀타임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예외적으로 한두 팀 정도는 1인 팀에 투자를 한 적이 있지만 저희가 팀을 이루는 경우가 훨씬 더 승률이 높고 사실 또 팀을 이뤘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본인의 비전을 누군가한테 설득을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시려면 그게 안 된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핸디캡은 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아마 과반수 이상의 투자자분들이 좀 팀이 그렇다고 모두 완벽한 팀이 구성되는 건 아니지만 2, 3인 정도로 구성된 팀을 더 선호하실 겁니다. 저희 회사의 저의 선호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거 하신다면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예. 돈이 앞더라도 나와 같이 미래를 같이 보고 여기에 같이 내 삶을 걸겠다 또는 나랑 같이 어떤 시간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구하시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은 지금 한 분 제가 지금 설득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거의 같이 하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된 분야에 대한 분이 아니라서 약간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여기 여성분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디자인 소셜 멘토링 서비스를 준비 중인 클레비에이준 미선입니다. 그 제품이 나오기 전과 후를 봤을 때 스타트업이 언제 투자를 받는 게 더 유리한가요? 제품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 언제 더 투자를 받는 게 중요하냐? 더 유리한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제품이 나오고 난 뒤에 투자를 받는 건 확실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이게 투자를 포커 게임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극초기의 팀은 저희도 이제 사실 이제 프라임이나 에스트 보면은 프라임이나 개인적 투자팀도 보면 레인지가 좀 차이 있어요. 초기 기업이지만 진짜 막 극초기부터 조금 더 뒤에 그리고 조금 더 머추한 팀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포커 게임에 비교하면은 카드패를 한 장씩 한 장씩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이 나온 상태면 제품이 전혀 준비 안 될 때보다 또 카드패를 하나 더 가지고 가는 거니까 분명히 더 이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해당 스테이지에 맞는 투자자를 찾으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서비스나 아니면 프로덕트가 나오기 전에 투자를 진행하신 팀들이 많이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야, 이 팀이 강점이다 혹은 그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셨는지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저희 예를 들면 이제 마이럴치 팀 같은 경우도 제품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대표와 그리고 이제 코파운드의 어떤 진짜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지표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그냥 말로 하겠다니까 결국 사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제품이 나오면 이제 사람이 물론 제일 중요하고 팀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플러스로 그게 그 어느 정도 초기 단계지만 지표가 나오는 걸 보고 하는 거고 그리고 훨씬 더 제품 나와서 한참 되면 더 머추한 지표를 보고 또 판단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카드 한 장씩을 더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K큐브는 어떤가요? 그냥 딱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업하고 팀의 이제 백그라운드랑 핏 그게 제일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적으로 생각난 사례를 두 가지 얘기 드리면 하나는 이제 왓챠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영화 관련된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물론 투자 당시에는 그런 서비스가 전혀 없었었고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뭐 똘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팀을 쭉 봤을 때는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정말 다 탁월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그런 거가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막 스펙 좋고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훌륭하고 이거가 아닌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카카오 스타일이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위시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사실 엔지니어링보다도 얼마나 많은 그 우리나라의 그 잘 나가는 소모몰들을 다 컨택할 수 있고 언제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묶을 수 있고 이거가 제일 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일하시면서 이미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런 핏이 맞아서 이제 투자를 서비스 전에도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업과 그 팀의 핏이 잘 맞는 거가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저기 뒤에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발표했던 그 플라잉 마운틴 대표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게임형 걷기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지스타 B2B가 전시를 했을 때 저희는 그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지만은 그 3개국어로 브로셔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쪽으로 진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중국이나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스페인에서 이렇게 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그 구미코리아라고 하는 퍼블리셔 업체에서 좀 제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R&D를 이렇게 박사과정을 하면서 약 30개 정도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적용도 해봤습니다. 근데 R&D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용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를 T맵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해외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구글맵을 써야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라든가 가우더라는 앱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R&D 자금으로 받기에는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어서 이런 팁스가 가능한지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R&D 자금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목별 사용 내역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R&D를 많이 해보면서 보면 인건비라든가 또 뭐 기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나눠져 있는데 그런 항목에 꼭 정해져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투자를 받게 되면 지분은 몇 % 정도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 중복 지원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말씀드릴 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그 팁스에서 많은 그 회사들이 팁스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게임 회사는 손에 꼽을만 합니다. 게임 회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팁스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좀 심사할 때도 기준이 뭔가 탁월한 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팁스에서는 게임은 좀 쉽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R&D 자금 사용에 대해서 항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적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 역시 이게 중기청에
그 R&D 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R&D 프로젝트를 해보셨으면 이게 이제 세금을 내는 부분과 이 정부에서 받은 돈은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다른 계정으로 분리를 해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버헤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팁스에서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을 저희 그 각 운영사에 다 있고요.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상당히 그 절차에 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 세 번째 질문을 까먹었는데 아까 조금 부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팁스는 기본적으로 R&D라는 상위 국가가 정해져 있는 상위법의 하위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각종 최소한의 상위법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규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용도 제한 이런 것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투자할 때 지분을 몇 프로 가져갔으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저희 이제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으면 한 15%, 적게는 5%, 한 10% 전후로 보통 가져가고, 아마 다른 분들도 저희처럼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VC분들 같은 경우 보통 한 20이나 20 좀 최대면 한 25%까지 아마 가져가시는 그 범위 내에서 아마 결정된다고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에서 크게 보면 10에서 한 25% 사이 그 정도는 보시면 대충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교육 쪽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조금 긴장돼서 앉아서 해도 될까요? 다리가 좀 떨려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좀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 사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절실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영어 교육 관련돼서 일단 이번 생애 정도는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고요. 지금 밥벌이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떤 투자 관련된 투자할 때 써서 내라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몇 년 안에 얼만큼 어느 정도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거를 스토리를 아예 만들어서 저희가 써서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려면. 근데 저는 좀 길게 보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고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지금 기존의 시스템 보면은 영어 공부 이꼬르 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좀 바꾸고 싶은데 그거 바꾸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가상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요거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 투자 받으면 요게 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좀 벌립니다. 이런 걸 해야 돼서 요 두 개가 약간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절실함은 있는데 사업성은 좀 없습니다. 그냥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럴 때는 투자 받을 수 있나요? 박근혜 팀장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게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본인도 돈을 벌고 투자사도 그 투자에 대한 응당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또는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이 거꾸로 있는데 사업성이 아주 먼 시간에도 없다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프로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말하기 쪽으로 초점을 잡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만들었는데요. 그걸 지금 이용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체험을 하는 분들이 한 2달, 3달 안에 말하기를 막 하니까 재밌어 하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중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중화를 했을 때는 돈벌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돈벌이는 좀 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러려고 하면 이제 투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해준 아이디어가 내가 가르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성공하면 근데 그분이 돈이 많으면 투자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해라. 그래서 제가 약간 그분을 좀 믿거든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상황.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 아까 그 어느 투자사로 오면은 뭐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에서 말씀하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좀 다소 추상적인 면만을 말씀하셨고 수치화된 거는 말씀 안 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그 지분 문제 질문도 있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실제 이렇게 해서 팁스 프로그램을 받거나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투자해주고 결정이 되면 혹시나 이 투자사들이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 그 스타트업들의 창업자들과 어떤 회사의 미래나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투자사하고 스타트업하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건 이제 팁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제 투자의 문제 같은데요. 팁스가 있다고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해당 팀하고 좀 호흡을 맞춰본 팀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만 투자하고 딱 끝 뭐 이렇게 잘해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같이 호흡팀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좀 코드가 맞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팀마다 다 똑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도 이제 팀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또 레인지가 또 많아요. 그래서 또 팀의 또 레인지하고 상관없이 스테이지하고 상관없이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팀은 정말 간섭받기 싫어하는 팀이 있고 또 어떤 팀은 정말 좀 많이 의지하는 팀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짜 만약에 뭐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섭받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이제 그러면은 뭐 안 한다는 아니고요. 간섭받기 많이 싫어하면 그만큼 훌륭한 팀이냐를 더 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종합적으로 저는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창업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하기 때문에 투자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팁스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팁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게 없더라도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이 투자를 받고 싶어 할 만큼 굉장히 명망 있으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뢰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뒤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보다는 한참 뒤지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왔던 벤처 붐이 요즘 다시 부는 것 같지만 사실 벤처 하신 분들만 좀 그런 것 같고 사회 전체적으로 아직 확산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과연 그렇게 될지, 또 중국에 잡아먹히는 건 아닌지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14년 전에 손정희 씨의 투자로 돌아가서 알리바바를 투자했듯이 이제 만약에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어느 쪽 시장을 바라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하자면 이제 남북이 분단된 우리 상황에서 벤처 기업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거시적인 질문들 많이 주셔서 세계 경제와 정치와 그나마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좀 쉬운 것 같기도 한데요. 세 번째 질문은 더 그런 것 같고 실리콘밸리는 이제 한국이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을 건데 하나는 한국이 벤처 생태계가 정말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거.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다음 창업할 때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다음 창업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했으니까 창업하려면 뭘 필요한지 하려면 발품 다 떼어가지고요. 중기청 가서 물어보고 다 책자 뒤져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딱 치면 나오고 이런 고벤처나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 행사 가면 다 창업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너무 넘쳐나서 문제일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 많이 느끼는데 특히 초기 단계, 극초기나 초기 단계 투자가 부족한 나라들이 많아요. 호주도 의외로 그렇다고 들었고
대만도 거의 없다고 들었고 싱가포르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들었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상당히 이제 풍족한 상태고 물론 눈높이를 실리콘밸리 맞추면 세계 어딘도 다 부족한 나라예요. 하나도 벤처 상태가 퍼펙트하거나 좋은 나라 없어요. 실리콘밸리 눈높이에 맞추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보다 확실히 좋아지고 부족한 점이 있지 많이 좋아졌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 실리콘밸리와 똑같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뭔가 한국형 모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일단 실리콘밸리가 되려면 미국만큼 한국이 세계 1위 국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리적인 요건이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다 받쳐줘야지 실리콘밸리에 맞먹는 게 가능하지 이 벤처 생태계 하나가 실리콘밸리를 쫓아가기에는 좀 총력전에서 좀 딸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그 경제와 정치, 군사력도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단도직 요약하자면 실리콘밸리처럼 되기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한국형으로 앞으로도 더 발전할 여지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붙여서 중국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우리가 뒤졌고요. 한참 뒤졌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따라잡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이제 중국을 잘 벤치마킹 해야 되고요. 중국 시장에 가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미 중국의 이 벤처 관련한 액티비티가 이미 우리의 그 에코시스템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고영하 회장님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계셔서 그 중국 포럼을 매달 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자고 또 말씀하시고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어요. 청사관은 못하고 있지만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뒤에 두 질문 이후에 저희 다른 기회에 듣는 걸로 하고요. 다른 분 몇 분 정도 더 질문을. 안녕하세요. 저는 멜로디 마켓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상호를 내고 창업을 하려는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려는 사업은 뮤직 비즈니스인데요.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VC들을 좀 몇 분 만나 뵀는데 음악 비즈니스 쪽으로는 이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음악계라는 데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영세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 영세한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건 음악 퍼블리싱 하는 분들이 퍼블리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일종의 그 인프라를 좀 만들려고 제가 좀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혹시 이쪽으로 관련해서 혹시 그 사업 계획서들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혹시 보신 음악 비즈니스나 저작권 관리나 무슨 퍼블리싱 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혹시 보신 그런 사업 설명서가 있으셨는지 또 혹시 이쪽으로 또 혹시 아는 음악 서비스 투자하신 송은경 대표님이 퍼블리셔 관련해서 투자한 사례들이 꽤 있고요. 예를 들면 SMYG가 다 참투들에서 투자한 결과물 투자한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음악 관련해서는 비트라고 하는 미투데이를 만들었던 박수만 씨가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저희 투자한 이후에 저기서도 투자를 우리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박형 투자해서 사실 분야라고 해서 어떤 분야라고 해서 가리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답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뒤쪽에 잘 안 보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자유의 이대희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좀 약간 큰 비전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모바일 맵을 개발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프라임센스 키넥 제품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제품의 특징은 맨스 미러에 대한 컨트롤 기술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기술에 대한 특허가 나온 거는 2012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트라이얼 에러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R&D적으로 굉장히 리스크 큰 어떤 투자를 결정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술 쪽 많이 투자하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께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엑시트를 한 사례가 있으시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특허를 볼 때는
특허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특허를 가지고 할 수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특허만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되게 힘들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특허에 또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특허를 우리가 우회를 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특허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허를 낸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더 특허를 내서 그 방어를 할지 아니면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을 더 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보는 관점은 한 2년 동안 그런 부분을 자금 지원을 해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스케줄이라고 하나요? 이런 로드맵이 명확하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 대전에서 온 김무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동 소화장치라는 그 소방 방제 그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뭐 영어 교육 쪽 하신다는 분도 그 미래를 보고 어느 정도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 불감증이 좀 심한 게 저희 국내 현실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을 갖고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점으로 거의 독점식으로 거의 저희 제품을 설치해야 이제 배를 출항하는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많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3면이 바다인데 그래서 조금 매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카이트 창업 재단도 제가 한번 가서 팀장님 제가 한번 뵀었는데 조금 제가 그때 쫄아가지고 좀 많이 혼났어요. 제가 준비를 좀 한국 사람의 좀 말을 제가 업어버려갖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아이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안전 같은 경우는 사고 같은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을 때 아이템이 좀 매력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혼을 내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렇게 얘기해서 혼났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뭐 저희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님 회사랑 약간 이제 그런 문제도 특허나 뭐 이런 또 문제가 좀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다 알고 알아서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동안 저희는 이제 계속 2년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2년 동안 어떻게 그 자신의 그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시장성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VC를 만날 때 아까 영어 교육도 그러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쭉 이제 보통 뭐 IR 같은 걸 하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엑셀 시트가 나오고 뭐 그래프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약간의 그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서 엄청난 숫자가 찍혀 있는 거에 감동을 하는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숫자가 조금은 뭐 적더라도 이거가 그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나 이 논리가 내가 얼마나 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보여주는 게 투자자들은 더 감동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만 덧붙이자면 참고로 그 수치는 투자자분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 투자자분들 그렇게 갈 거라고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 오차가 되게 크거든요. 대신 이제 이런 수치를 그래도 말이 되게 한번 논리적으로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측정하는 지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책 중에 팁스가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성공한 지원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팁스를 통해서 선발된 좋은 팀들에 저희 같이 그 다음 단계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에서 그런 좋은 분들, 예전 같았으면 사실은 자금이 부족해서 다양한 이유로 실제 성장하지 못했을 회사들이 좋은 성장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회사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좋은 서비스 그리고 팁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여기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5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